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번 단원의 정리 수업인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요? 다 기억하시죠? 네, 바로 삶과 배움에서 한국인의 교육관과 평생 학습에 대해 각기 공부했었죠. 한국인의 교육관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게 되셨나요? 그리고 평생 학습을 배우면서 또 무엇을 느끼게 되셨나요? 오늘은 그런저런 재미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십시오. 자, 빈칸에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같이 다음 문장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현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로 도태되고 업데이트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희생되지 않으려면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 이런 중요한 어휘들의 의미를 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단락마다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잘 생각해 보면서 써넣어 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1. 아무리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감정이 풍부하겠지요? 자, 여기에 왜 풍부하다를 써놓는지 아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 빈자리 보시면 빈자리 앞에 아무리 인적 자원이 라고 있죠? 그리고 빈자리 뒤에 보시면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문맥상으로 봤을 때 뒷부분과 대립되는 것으로 쓰이는 어휘겠죠? 자, 그래서 풍부하다를 쓰시면 돼요.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볼게요.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감정이 어떨까요? 네, 풍부하죠?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高效的的意思 감정이 풍부하다 感情丰富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就算人力资源再丰富，如果不能高效率的使用，那就没有用。不管怎么说，艺术家们相比普通人感情丰富吧。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그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 시험에 합격했다. 세계 무대를 향한 치열한 도전과 경쟁으로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빈자리 뒤에 보시면 어떤 경쟁을 뚫고 라고 했기 때문에 경쟁을 수식하는 말이겠죠? 보통 경쟁을 가리킬 때는 치열하다를 많이 써요. 그리고 뒤에서 경쟁을 뚫고 입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기 때문에 경쟁을 뚫는 일이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치열하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다음 구절 보시면 어떤 도전과 역시 도전을 수식하는 말이죠. 자, 그 뒤에 보시면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탄생시켰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네, 아주 많죠? 그 중에서 세계 최고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굉장한 성과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겠죠? 이럴 때는 도전 앞에도 치열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합당해요. 그래서 치열하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他突破激烈的竞争，通过了入社考试，以面向世界舞台的激烈的挑战和竞争，诞生出了世界最顶尖的品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잠재된 능력이 개발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기 빈자리 앞에 보시면 잠재된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발이라고 써넣으셔야 돼요. 자, 다음 구절 볼게요. 여러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이들의 두뇌 개발 촉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 빈자리 앞부분 보시면 여러 언어를 습득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언어를 알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다른 나라의 말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두뇌의 많은 부분들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두뇌 개발 촉진에 어떠한 좋은 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뇌 개발 촉진에 기여한다라고 쓰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습득하다, 学会掌握的意思. 두뇌, 头脑的意思. 촉진, 促进的意思. 기여하다, 贡献,奉献的意思. 그럼 이 단락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我们来看一下它的中文大意。教师要充分提供启发学生潜在能力的机会。有研究结果显示，掌握多门语言在启发孩子脑部方面有促进作用。 자,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국가나 집단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빈자리 보시면 국가나 집단을 위하여 개인을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희생하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다음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어떻게 할까요? 네, 희생하죠?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희생이라고 쓰시면 돼요.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为了国家或者集体牺牲自己是件不容易的事情。您认为可以为了经济增长而牺牲民主主义的发展吗？ 자, 이제 1번 연습 문제 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연습 문제를 같이 볼게요. 2. 다음의 표현을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네, 문장을 만드는 연습 문제군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어휘들과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드셨나요? 1번 먼저 볼게요. 1번에는 평균 수명, 노후 생활, 삶의 질, 끊임없이 을을 개발하다 이렇게 했군요. 그럼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었을까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행복한 노후 생활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平均寿命变长的最近，为了维持幸福的晚年生活和高的生活质量，需要不断地努力开发自己自身的能力。 자,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인사성, 이가 박다, 예의 범절, 제대로, 을을 지키다 이렇게 했네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사성이 밝은 사람을 보면 예의 범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看到很懂礼貌的人，就觉得他们在认真地遵守礼仪规范。 자, 그럼 계속해서 3번 보겠습니다. 경쟁, 이가 치열하다, 열의, 하고 씨름하다, 인적 자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책과 씨름하는 젊은이들은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在竞争激烈的社会，持有对学习的热情和书觉力的年轻人将会成长为杰出的人力资源。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3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십시오. 먼저 빈칸에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공교육, 사교육, 6334 학제, 미술학원, 인문계, 실업계, 특목고, 과외, 보습학원, 의무교육, 음악학원, 사립학교.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써놔야 될지 같이 볼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과정의 학제를 6334 학제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빈자리 앞에서 이미 다 나열해 나왔기 때문에 바로 6334 학제라고 쓰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 중 중학교 과정까지는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 기관으로서 무상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 빈자리 앞부분에 중학교 과정까지라고 나왔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의무교육 기관으로서 무상으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학교의 이런 교육은 공교육이죠? 그래서 공교육을 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다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이외에 더 많은 교과 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어떤 학원일까요? 수업 이외에 더 많은 교과 수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습학원이죠? 자, 다음 예능 수업을 원하는 학생은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같은 학원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예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이라고 써넣으시면 돼요. 자, 이 문장에서 볼게요. 무상으로, 无偿的,免费的的意思. 개별적으로, 个别的的意思. 자,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사교육을 집에서 받는 경우에는 자, 집에서 하는 교육은 뭘까요? 네, 바로 과외죠. 그래서 과외라 한다. 운영 주체가 어딘지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의 성격에 따라 그게 어떤 고등학교로 나뉜다고 했죠? 네, 바로 인문계, 실업계, 예체능계 고등학교로 나뉜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로 구분된다. 자, 여기에서 국립, 공립학교와 라고 썼기 때문에 사립학교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기 때문에 인문계, 실업계라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와 라고 했기 때문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 즉 특목고라고 써야 하죠. 자, 여기에서 주체, 主体的意思, 구분되다, 区分的意思. 자립형, 自立型. 사립고 是 사립고등학교的缩略形式. 네, 지난 수업에서 교육과 관한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쉽게 써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교육 방법 유형에 관한 연습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4. 다음 교육 방법 유형에 어떤 평생교육 기관들이 속하는지 골라 쓰십시오. 먼저 칸에 있는 어휘들을 볼게요. 평생교육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방송통신대학교, 지역평생학습관, 사회교육원, 디지털대학교, 구청복지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어떤 교육에 속하는지 아래를 볼게요. 원격 교육과 면대면 교육이 있죠? 자, 여기에서 원격 교육은 딱 두 가지밖에 없네요. 네, 바로 방송통신대학교와 디지털대학교죠? 자, 다음 면대면 교육에는
방송통신대학교와 디지털대학교를 뺀 나머지 기관들을 써넣으시면 되겠죠? 네, 바로 평생교육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지역 평생학습관, 사회교육원, 구청복지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자, 이런 기관들은 모두 다 얼굴을 보면서 직접 수업을 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면대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원격 교육이고 어떤 게 면대면 교육인지 이제 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어휘 부분의 연습 문제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법 부분의 연습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오늘의 정리 수업의 문법 연습 문제는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요. 저는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하고 약간 아프기도 했어요. 그럼 같이 연습 1번 볼까요? 1. 다음은 지난 11월 8일 개최한 찾아가는 한글 교육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박상엽 할머니의 글입니다. 오랜 문맹에서 벗어난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읽고 편지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여기에서 글짓기 대회, 写作比赛的意思. 상을 받다, 获奖的意思. 문맹, 文盲的意思. 자, 그럼 편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에게 55년 전의 당신을 오늘 불러봅니다. 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소. 떠나면서 곧 돌아오겠다던 당신은 오늘까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왔겠어? 늙으신 부모와 4개월 된 아들을 나한테 맡겨두고 떠난 후 부모님은 저 세상으로 떠났고 남겨두고 간 아들은 잘 자라서 부산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착실히 살고 있어. 작은 농사 지으면서 아들 공부시키기가 쉽지 않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도 하면서 공부를 시켰소. 여보, 당신은 55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우리가 만나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훗날 나도 당신 찾아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찾아주오. 우리 만날 때까지 편히 계십시오. 11월 8일 당신 아내가. 자, 이 문장을 보시면 틀린 글자들이 꽤 있죠? 네, 아무래도 우리 할머니가 쓰신 글이기 때문에 틀린 철자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76세의 연세에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할머니께서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이 편지에 틀리게 나온 글자들을 여러분들은 고칠 수 있나요? 먼저 편지의 글자를 고쳐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5년 전의 당신을 오늘 불러봅니다죠? 그 다음, 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소. 떠나면서 곧 돌아오겠다던 당신은 오늘까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왔겠소? 늙으신 부모와 4개월 된 아들을 나한테 맡겨두고 떠난 후 부모님은 저 세상으로 떠났고 남겨두고 간 아들은 잘 자라서 부산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착실히 살고 있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작은 농사 지으면서 아들 공부시키기가 쉽지 않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도 하면서 공부를 시켰어. 여보, 당신은 55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 다음, 우리가 만나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훗날 나도 당신 찾아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찾아주오. 우리 만날 때까지 편히 계십시오. 11월 8일 당신 아내가. 여러분도 이렇게 보완해 내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연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 미선 씨가 위에 편지를 읽고 할머니와 하는 대화입니다.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자, 미선 씨와 할머니의 대화죠? 같이 볼게요. 할아버지가 많이 그리우신가 봐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난 만큼 더 많이 그리워요. 아까 편지에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55년이나 흘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혼하셔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난 만큼 더 많이 그리워요. 그 이유나 근거가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고생이 많으셨지요? 농사 지으랴, 시장에서 장사하랴 고생이 많았어요. 아까 편지에서 농사 짓고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였기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3번. 혼자 되신 후에 바로 한글을 배우셨으면 살기가 조금은 덜 힘드셨을 텐데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로 인해 한글 공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우시느라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로 인해 한글 공부는 생각지도 못했죠? 자, 4번 볼게요. 70평생을 글을 모른 채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공부할 생각을 하셨어요? 자,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모든 것은 다 기계로 작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모르면 기본적인 일도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 않고서는 라는 문법으로 앞의 내용을 강조해야겠죠? 한글을 배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배우셨으니 앞으로는 글자를 몰라서 겪는 불편함은 없으시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편지의 내용과 이 대화의 내용을 다 이해하셨나요? 자, 오늘의 정리 수업에는 지난 수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어때요? 이제 더 확실하게 기억이 되셨죠? 네. 그동안 다른 단원들의 내용들도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에 삶과 배움이라는 이 주제는 정말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계속 배우고 있죠? 만약 우리가 배우는 것을 그친다면 우리의 생활의 진정한 의미도 거기에서 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배움으로 자신의 삶을 더 가득 채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정리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